일단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 단원에서 문단별로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를 찾는 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는 만약에 저라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나라면은 중심 문장을 여기로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거를 중심 문장으로 나라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 단어는 반려동물 산업. 나는 여기를 중심 단어로 선정할 것 같습니다. 네, 1문단에서는 고기를 표시하면 되겠고요. 예, 설령 선생과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은 있을 수 있으니 요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이와 같이부터인데요. 여기에서는 나라면은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의 소유물로 간주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심 단어는 소유물이 되겠죠. 동물을 소유물로 바라보는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를 고기로 나는 표시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98쪽에 있고요. 우리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저라면은 여기서 여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마트나 펫숍 등 진열장 요런 것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생명을 잃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라면은 중심 단어를 여러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나라면은 동물 화폐와 이익이라고 동물은 화폐와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화폐와 이익에 따라서 주고받는 이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3문단에서 화폐와 이익의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요 3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이러한 일들을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기서 뭐 굉장히 크게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 뭐 이 정도로 크게 중심 단어나 중심 어구를 표시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은 이 3문단에 대한 반론인데요. 이 반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꼭 그렇게 자본주의 전체로 이렇게 문제를 확장할 거 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여기에서 그 반론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4문단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3문단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 이거를 반대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지만 실용적인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라고 여기서 표시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나라면은 단어를 실용적, 현실적인 목적. 네, 예전에는 이렇게 강아지 공장이나 굉장히 대규모 반려동물 산업화가 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면 강아지를 집을 지키는 용도, 실제로도 자기 집을 지키는 용도로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지, 이렇게 강아지 공장처럼 이렇게 산업화가 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요 문장과 중심 단어는 실용적, 현실적인 목적이라고 나라면은 표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이고요.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가 이제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도는 여기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나라면 중심 문장일 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 축산과 토축의 산업화, 즉 육류산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심 단어를 육류산업이라고 표시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는요,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아까 전에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반려동물 산업이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는 육류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중심 단어로 꼽을 것 같습니다. 5문단의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였고요. 6문단입니다. 6문단에서는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예시에서는 중심 문장을 나라면 여기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저라면요,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는 사실상의 공산품, 여기를 나라면은 중심 단어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그러니까 소고기 공장, 돼지고기 공장, 치킨 공장 이렇게 사실상의 공산품으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게 여섯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단입니다. 7문단에서는요, 육식의 문제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반론입니다. 육식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중심 문장은요,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선 영양 섭취, 여기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를 영양 섭취, 너 강아지 우리가 고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반론이 7문단의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표시해 봤고요. 8문단입니다. 8문단은요, 요거에 대한 또 반론입니다. 반대의 의견이고, 요거에 대해서 또 반대의 의견을 8문단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육식 문화를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인은 이런 각종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공고를 받고 있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들은 육류 산업이 주요 원인이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면은 좀 길지만 중심 문장을 현대인은 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쭉 중심 문장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서 중심 단어는요. 여기서 주요 원인이라고 나라면은 중심 단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면 여기서 주요 원인, 육류 산업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맞다는 의미에서 팔문단의 중심 단어를 주요 원인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문단이고요. 구문단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닌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여기서 요 분단을 한 중심 문장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난 중심 문장이 좀 길지만은 이게 세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난 중심 문장으로 볼 것 같고요. 중심 단어는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차별주의. 요거를 중심 단어, 구문단의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10번, 10번째 문단이고요. 여기서는 데카르트에 의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면요, 여기에서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달랐지만 낮은 존재라는 데서는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라면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 여기 요 부분을 단어로 볼 중심 단어 혹은 어구로 볼 것 같고요. 여기까지를 중심 문장, 그리고 이걸 중심 단어 혹은 중심 어구로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요게 11번, 이게 10문단이었고요. 이제 11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단에서는요, 어, 여기에서 최근에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을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 문장이 요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보면 되겠고요. 중심 단어는 동물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중심 단어를 보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단입니다. 동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되는 권리를 갖는 이유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를 중심 문장이라고 표시하면 되겠고, 고통이라는 단어, 요거를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통을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고 이성의를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것을 겪는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동일하다는 것이 12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문단,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13번째 문단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밑에 게 되겠죠. 여기 제일 밑에 문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동물을 소유물이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에서 올바른 의미의 공존, 이게 중심 어구, 중심 단어가 되겠고요.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올바른 의미의 공존, 그게 뭔데? 도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과 이 어구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 중심 어구를 표시하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